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차츰차츰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흘째 반등 랠리를 이어갔고요. 간밤에도 3대 지수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연준을 포함해서 투자자들도 함께 기다렸던 8월의 CPI가 오늘 밤에 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가의 정점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 낮아져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개선 상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CPI 둔화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7% 상승, 나스닥이 1.2% 상승, S&P 500이 1%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인 차지포인트 홀딩스, 블링크 차징이 모두 3%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앱티브가 3.1% 상승했고 2차 전지 기업인 퀀텀 스케이프가 5.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기업인 피스커, 리비안이 모두 3%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카 제작 업체인 페라리가 3.1% 상승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만드는 할리데이비슨이 4% 상승,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역시 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공학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4.2% 상승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도 3.1% 상승했는데 FDA에 지금 건선치료제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가 3.7% 상승, UiPath가 5.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관련, 정유 관련 기업인 헬스, 그 다음에 대본에너지, 마라톤 오일 등이 모두 3%대 상승했고요. 루시드가 9.7% 급등을 했는데요. 생산 대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루에 40에서 50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50에서 60대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이 3.8% 상승했는데요. 아이폰 14 사전계약 호조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1년 후에 5.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기록한 6.2%에서 0.5% 하락했고요. 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아진 수치입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낮추려면 대단한 실력과 운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착륙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에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S&P 500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3,300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4%를 기록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바닥 찍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은 10%도 못 미치고 있고 58%의 응답자들은 내년 또는 그 이후에 바닥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이런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서 업종과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높여주셨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갈 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 반등의 원인이 뭔가요? 역시 CPI 둔화 기대감을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8.0%로 나와 있어요. 어제 네.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컨센서스 나오기 전에 한 8.0에서 8.2% 정도라고 헤드라인 CPI가 이제 네.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예측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CPI에 대한 예상치, 지난달 8.5% 정도였으니까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장 예상대로 정점론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인 건가요? 그렇죠. 저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지만은 꺾이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 결국에는 6%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발표체에 따라서 연준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9월 FOMC 수치의 금리 인상 수치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75bp 예상이 90%가 넘었죠. 네. 그다음에 25bp가 10%도 안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CPI 결과가 이렇게 컨센서스에
그 정도로 나오더라도 네. 75bp 인상할 것으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8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런데 조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1년 후에 5.7%면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은데 1년 후쯤에는 좀 금리 홀드 전략을 취하게 될지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내년 한 상반기에 뭐 한두 차례 인상하고 난 다음에는 한 1년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CPI가 어떻게 둔화되고 어떻게 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도 계속해서 물가지표 등을 많이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네요. 옐런 재무장관도 사실 인플레이션 낮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번 에너지 네. 가격이 좀 꺾이면서 그런 예상들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들도 인플레이션 낮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꺾였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까지는 좀 CPI가 둔화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약간의 반등을 좀 줬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이것도 오늘 CPI 발표 이후에는 좀 단기적인 랠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오늘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뉴스에 팔자는 매물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치는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소폭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네. 급격한 하락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은 박스권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박스권 움직임 정도를 예상을 해주시네요. 도이치뱅크 측에서도 보면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S&P 500을 대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우세하게 봤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좀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S&P 500이 전저점이 3,600인 것으로 맞아요. 알고 그 전쯤에서 있는데, 네, 6월이죠. 3,600이죠. 네. 근데 이 수치 지금 3,300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 떨어질 건지 내년으로 떨어질 건지 그런 시기는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 11월 정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저는 3,636 저번에 이제 전저점은 지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그 전저점 이하로는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11월 전까지는 조금 반등 전략에 대해서 좀 취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맞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뭐 급격한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완만한 상승이나 아니면 박스권을 점점 높여가는 상승,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선거 이후에 또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의 투자 전략은 약간의 상승 전략, 완만한 상승 전략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전략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도 넘어가서 보면 루시드가 10%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네. 뭐 전반적으로 좋은가 봐요, 사업이 지금. 일단 루시드는 뭐 전기차 관련 업체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하루에 40에서 50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40에서 50대 생산하고 있는데, 50에서 60대로 생산 대수가 더 10대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강세를 나타냈고,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성능이 역시 테슬라보다는 좀 위에 있다는 소식에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낮은 저점이어가지고요. 어떻게 좀 추가적인 상승도 그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이제 뭐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루시드는 하지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루시드는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팔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프리미엄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될까? 그거에 따라서 뭐 생산 대수가 많이 팔리면은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면 인플레 갑축 법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더 싼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나 GM이나 포드의 모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결국에 실적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루시드 이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판매량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테슬라라든지 다른 전기차와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을 취하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랐던 종목이 애플이죠. 애플 뭐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상당히 아이폰 14 시리즈가 괜찮나 봐요. 사전 계약이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강세를 나타냈고 역시 뭐 가격 동결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동결을 하면서 외관의 노치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성능 화소수도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이폰 14 시리즈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바꿀 때가 돼가지고. 네, 애플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도 그럼 조금 더 가져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BH 이런 종목들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짜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유효하다. 왜냐하면 사전 계약이 예상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역시 애플 밸류체인 LG이노텍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BH 더구전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판매량 소식에 따라서 사전 계약 이런 소식에 따라서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밸류체인 중에서도 약간 움직임이 좀 덜 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럼 조금 더 투자 전략 짜보면 될까요? 그런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요즘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좀 무겁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에 조금 시장 빠질 때 좀 덜 빠져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하락을 했으면은 좀 반등이 좀 다이내믹하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목표치를 낮게 잡으시면서 그래도 애플 밸류체인 생각보다 사전 계약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투자 전략 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영토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지금 정전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만약에 열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다시 한번 강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강행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항상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오랫동안 좀 깔려 있었는데 이 변화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이 상당히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래도 ECB가 자이언트 스텝 밟고 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내려가긴 했거든요.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7 초반까지는 좀 내려왔는데 110 한때 최고는 110 넘었지요. 그런데 역시 ECB가 자이언트 스텝을 취한 게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의 고점을 실현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면 좋은데 오늘 어느 정도는 저는 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원화 약세가 세계에서 지금 엔화 다음으로 거의 한 네다섯 번째로 약세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게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어떤 이런 강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못 밟는 이유는 있죠. 결국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좀 두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에 비해서 강하게 금리 드라이브 정책을 못 거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하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큰 폭의 하락도 또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내 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연휴도 지나왔고 국내 시장 좀 어떤 흐름 보일까요? 뭐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우리가 쉬는 동안에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 9월 달 들어서는 뭐 연휴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수급 쪽으로 확 돌아설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여전히, 조금, 그렇지, 확, 금방 전환은 네. 좀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제가, 단기적으로 한 2370 정도까지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370을 그 밑으로 한 2360대까지 조금 빠졌죠. 그 정도 선에서는 저가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은 조금 더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수가 상승하면은 추격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현금 가지신 분들은 저가 매수는 2360대에서는 유효하다. 대신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전략 접근을 좀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석까지 긴 연휴가 또 지나갔는데요. 뉴욕 증시 그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내 증시가 좀 더 반영해 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CPI 지수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이번 주 첫 거래일 1일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